이분은 다단계가 싫어서 거절하다가 여행을 보내준다고 해서 시작한 PM 비즈니스였다고 합니다. 3일 만에 IMM이 되셨고요. 40일 만에 VP를 또 달성하셨고 5년 만에 만 33세에 아시아 최연소 챔피언스 리그를 달성하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CL 박소진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챔피언스 리그 박소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제 24강인가요? 제 25강인가 봐요. 25강입니다. 네, 제 25강. 25강 동기부여 방법. 동기부여 방법이라는 제목을 받았을 때 제가 생각하기를 동기부여에도 방법이 있을까? 어, 어떤 게 과연 동기부여의 방법일까? 그럼 이 방법을 알려달라는 건지,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려달라는 건지 제가 감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아마,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며 본인은 어떻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지, 그런 데 대해서 아마 공유를 해달라는 뜻이 아닐까 싶어서 저 스스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방법을 저는 부제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라고 이렇게 부제목을 달았거든요. 동기부여라는 것은 어쨌든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 그럼 나의 배꼽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배꼽 끝속에서 시작해서 심장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나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기부여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자꾸 동기부여라는 얘기를 할까? 그리고 왜 동기부여 받으려고 뭐 여기도 참석하고 저기도 참석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토리를 들을까? 그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본인만의 답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저만의 스토리로 여러분들께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지금 본 영상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땠어요? 동기부여가 되던가요? 우선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승급식, 어제 우리 정윤수 그룹장님 승급식도 보셨고, 그리고 오늘 또 박소진 승급식을 틀었는데,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스스로 제 영상을 보는 거. 근데 어땠어요? 동기부여가 되던가요? 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있을게요. 자,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PM 사업가 박소진입니다. 다단계가 너무 싫었습니다. 엄청난 동기부여 된다네요. 사람을 귀찮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PM을 2년 6개월 거절했습니다. 2019년 11월 독일 PM에서 공짜 여행을 보내준다고 해서 사인하게 되었고, 그 한 번으로 시작된 일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5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를 달성하게 되면서 아시아 최연소 최고 직급자가 되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어때요? 제 소개를 들으면 동기부여가 되나요? 궁금증이 유발해지나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동기부여 방법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말 한마디, 제스처 하나, 그런 행동, 그런 변화, 그리고 어떤 영상 하나, 모두가 동기부여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저희 스토리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 시작은 잘하는데 오래 못 간다. 처음에는 의욕이 많이 넘쳤는데 그 의욕이 금방 사라진다. 해야 하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 행동이 잘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적으신가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어쩌면 나는 저 스스로는 이렇지 않았나라고 저도 점검을 해봤어요. 오래 못 가는 사람들은 왜 못 갈까? 나도 왜 하다가 지치지? 나도 그랬었나? 저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의욕도 사라져요. 의욕이 사라진다는 거는, 365일 막 불타오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의욕이, 잠깐, 3분 열정으로 하고 또 사라지고, 3분 열정을 하고, 또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저희 스스로도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이 일을 끝까지 쭉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럼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끝까지 간다는 게 성공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데, 이 성공의 진짜 기준은 무엇일까? 과연 능력일까? 아니면 지속력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모든 분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능력일까요? 지속력일까요? 적어도 PM에서는 능력보다는 지속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공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사람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신 말이에요.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성공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가져간대요. 그래서 성공은 능력보다는 지속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PM에서는 더더욱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동기부여는 무엇인가? 동기부여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를 해서 내 마음이 동해서 내 감정이 우러러나서 내 심장이 뛰어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1차원의 생각이라고 생각돼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영상을 볼 때, 어떤 댓글을 볼 때, 어떤 사진을 볼 때, 막 심장이 꿈틀거리고, 내 가슴이 막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꿈틀거림이 오래 가던가요? 지속되던가요? 그냥 잠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정말 동기부여를 뿜뿜 받는지, 아니면, 와, 뭐, 괜찮네. 무대에서 그 핀 인정식도 하고 괜찮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동기부여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스템, 완벽하게 잘 돌아가는, 일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도 동기부여는 곧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동기부여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동기부여. 기분 좋을 때 한다. 의욕이 생기면 한다. 강의 들으면 잠깐 열심히 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우리가 지금 늘 생각하는 동기부여가, 아, 동기부여 너무 된다. 이분의 스토리를 들으니까 나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다시 뛸 수 있는 힘이 된다. 뭐, 이것도 된다. 저것도 된다. 이런 게 참 많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일들이 아닐까. 그냥 기분 좋을 때, 내가 지금 듣고 너무나 흥분됐고 너무나 기분 좋아. 그러면 이게 동기부여가 된 거야. 의욕이 막 생겨. 그리고 들으면 동기부여가 생기고 강의가 안 들으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이게 과연 진짜 동기부여가 맞을까? 진짜 동기부여는 기분과 상관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내 내면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 내면의 무언가,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막 밀어붙이는, 막 그런 힘이 진짜 동기부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감정은 쉽게 변합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은 유지됩니다. 감정은 오늘 기분 좋았다, 내일은 안 좋았다, 이분 스토리를 들으면 좋았다, 저분 스토리를 들으면 욕했다, 뭐, 다양하잖아요. 이게 감정이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의욕은 오늘도 생길 수 있고 내일도 갑자기 없어져요. 오늘 난 너무 좋아. 오토십 하나 사인했으니까 기분이 좋아가 막 의욕이 넘치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내일, 누구한테 추천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와, 이거 못 해먹겠다. 이거 진짜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와, 이거 진짜 못 해먹겠다. 어떻게 네가 나를 거절할 수가 있지?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만약 이 감정의 변화가 진짜 동기부여라고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 지속력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의문이 되죠. 자, 그래서 시스템은 유지가 됩니다. 동기부여 중에는 외부 동기가 있고 내부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 끌어주는 힘. 물론, 속에서 들끓으면 안 돼요. 밖에서도 뭔가 끌어줘야 돼. 그래서 밖에서 끌어주는 힘에는 돈이랑 인정이랑 칭찬이랑 직급이랑 성공이 있다고 합니다. 돈 벌면 좋잖아요. 제가 지금 출근을 하는데 300만 원씩 벌어요. 근데, 누가 막 그림을 그리고 계시네. 제가 300만 원을 법니다. 근데 PM으로 인해서 또 부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추가로 200만 원이 더 된 거예요. 힘이 돼요, 안 돼요? 300만 원의 생활과 500만 원의 생활과 500만 원의 생활과 1000만 원의 생활은 1000만 원의 생활과 1억짜리의 생활은 완전 다른 생활을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은 항상 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를
그런 욕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칭찬 안 좋아하는 사람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밖에서 끌어주는 힘이래요. 그리고 직급. 우리 BM 같은 경우에는 BM에서는 성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하고 그럼 직급 달성을 해요. 직급 달성을 하면 오늘 같은 이런 승급 무대 이제 곧 진행될 6월 달에 우리 독일에서 있던 승급 무대, BA에서 무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끌어주는 힘만으로는 굉장히 빨리 불 붙을 수가 있고, 굉장히 빨리 식을 수가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 진짜, 나는 이런 걸 너무 원해. 나는 너무 시간이 너무 자유스럽고, 자유롭게 일을 하며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부모님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내 친구들과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원하는 일, 그냥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하고 싶을 때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원하는 삶.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욕구. 나는 여기서 뭐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어떻게 성장을 해서, 어,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강의도 잘할 거야. 이런 다 성장했고. 그리고 자존감. 누군가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나라는 사람. 왜냐하면 태어날 때는 누군가의 딸, 뭐 누군가의 손녀,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누군가의 와이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나 자신. 사실은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 자신을 잃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PM에서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나 자신을 찾는 일입니다. 그 나 자신을 찾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경제적으로 또 뒷받침이 되지, 나 성장도 됐지, 나 자신도 찾았지, 그럼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의미 부여를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난 정말 괜찮아지고 있어. 이런 의미 부여들이 전부 다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다. 왜냐면, 특히 육아맘 같은 경우, 젊은 육아맘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보다 보면 본인 스스로를 잃고 본인 스스로가 살아가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애만 보는 도구, 우리가 스스로 그런 표현을 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엄마들이 참 많고, 또 자식들을,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살고 계시는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이켜보면 주변을 한번 보세요.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나라는 이 의미,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은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나를 바꾸고 싶기 때문에 이런 건 오래 갑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은 거는 나의, 어, 나의 안에서 나오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힘이에요.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왜냐면 이루는 과정에서 좀 약할 수는 있지만 참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부 동기만 있어야 되나? 내부 동기만 있어야 되나? 사실은 이 내부 동기와 외부 동기가 조합이 됐을 때 가장 큰 성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외부 동기는 우리를 시작하게 만들고 내부 동기는 끝까지 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PM 사업가, 우리 PM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는 이 동기가 내부적인 거, 외부적인 거 모두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진짜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목표가 아닌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무 비교를 했고, 결과에 집착하고 외롭지 않았느냐? 어, 물론 포기하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도 보면 결과를 내지 못해서 결과에 굉장히 집착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몰랐을 때, 저도 제가 만약 정말 그냥 결과만 원했던 사람이면, 저는 지금까지 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결과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가 있고, 뭐 많은 걸 줄 수가 있어요. 돈도 줄 수가, 많은 걸 줄 수가 있지만, 이걸 끝까지 잡고 끌어당기고 갈 수 있는 힘은, 결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PM 사업을 하면서 그 속에서 그 무언가를 찾았고, 내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라고 진정으로 찾았을 때, 어, 나의 그 에너지가 두 배, 세 배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포기하는 이유보다는 진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본인 스스로에게 정의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가지 나도, 당신도 위대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여기 동기부여가형 리더가 되어라라고 우정철 원장님께서 적어주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동기부여가형이고, 두 번째는 동기부여가형은 뭐냐면, 많은 분들에게 동기부여를 드리는, 그리고 또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한대요. 그리고 지식을 익히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뭐,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분이라고 하시고, 책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어, 동기부여가형 리더는, 강의는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잔잔하면서도 내적인 강함과 웅장함을 준대요. 이거 나중에 책 한번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형 리더가 있대요. 이분은, 말보다 그냥 행동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리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남을 시키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손발로, 나서는, 이런 형 리더분들이 계시고, 또 사랑형 리더가 계신다고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랑만 가득하게 드리는 거 있잖아요. 사랑이 넘치는 우리 리더분들이 꼭 계시잖아요. 그리고 분위기파 리더형이 있다고 하고, 어, 또 굉장히 사랑형 리더는 굉장히 헌신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교수형 리더라고 합니다. 매사에 교수처럼, 어, 교수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마지막에는 코치형이 계시다고 합니다. 코치형은 호랑이 선생님, 이런 다섯 가지 유형의 리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백만장자 중 70%는 동기부여가형 리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동기부여가 하나가 그냥 과연 동기부여만 줄까? 내가 직접 나서고 아니면 그냥 강의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뭐 이런 웅장함, 이런 감동, 그냥 동기부여 이런 것만 하면 리더일까라고 책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뭐냐면 동기부여가 형 리더가 되려면 행동형, 사랑형, 교수형, 코치형이 모두 다 조합된 분이 동기부여가 형 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 나설 때는 나서서 결과를 보여줄 때는 보여줄 수 있는 리더, 사랑이 넘치는, 내 조직을, 내 그룹원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리더. 그리고 가끔은 좀 호랑이 선생님처럼, 어, 티칭을 해주는 그런 리더. 또 가끔은,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교수님처럼 이렇게 딱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그러한 리더. 이 모든 리더가 함께 있는 게 동기부여가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백만장자에, 들어서려면 우리는 모두 다 동기부여가형 리더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다섯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되죠. 동기부여의 네 가지 핵심 방법이 있는데, 총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Y예요. 내가 원하는 Y가 무엇인지. 항상 우리가 하면 Y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움직일 수 있고, 나를 끝까지 가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무조건 Y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핵심 네 가지 방법. 첫 번째 Y, 돈. 돈이 굉장히 강력하게 필요하다든지, 난 돈 다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는데 굉장히 성공하고 싶다든지, 이런 강력한 Y가 본인 마음속 깊숙이, 누가 뭐래도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힘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반복의 힘, 작은 성공. 많은 분들이 빨리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큰 성공을 바래요. 저분이 1,000만 원 번다, 저분이 1억 번다고 하니까 나도 당장 그분이 어떠한 노력을 했던지 간에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분의 결과만 대해서 보기 때문에 나도 빠른 속도로 CL 인증실을 가고 싶다. 빠른 속도로 현판식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성공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복의 힘. 이 작은 성공을 이룰 때까지 내가 얼마 정도 반복을 했느냐. 그리고 이 작은 성공들이 부단히 쌓이고 복제가 되었을 때 지속할 수 있느냐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이런 환경. 이런 시스템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 강의를 듣고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강의에 들어서 시스템에 참여해서 많은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랑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 나랑 똑같이 두 아이를 키우는 육아 엄마였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CL이 되었대.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분도 원래 부업으로 하셨는데, 부업, 이것도 다 접고 어떻게 하셨대. 이분은 연세가 많으신데,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전달하다 보니까 오토십이 산하에 1,000명이 되었대.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솔직히 저도 가장 힘이 빠지거나
기운이 없을 때 항상 시스템 사실 제일 많이 활용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웬만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손 닿을 수 있는 건 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가장 힘들 때 시스템 뒤에서 그 세미나 뒤에서 항상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사실 귀에는 강사진 목소리가 하나도 들리지도 않아요. 내 머리가 복잡해서. 그렇지만 조용히 앉아서 저희 생각을 정리하고 이 환경 속에서 이 에너지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팀워크, 사람. 많은 사람들이 또,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 때문에, 네트워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좋아서 함께 했지만 사람이 너무 싫어서 떠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방법은 우리 팀워크를 굉장히 누구나 들어오면 누구나 아무나 그냥 정말 편안한 분위기? 그냥 사업을 진짜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사업은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 나는 방법도 모르겠고 잘 못하겠는데 근데 나는 이 사람들과 그냥 함께 있고 싶어. 그냥 같이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배우고 싶고 책도 읽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냥 그런 거 하고 싶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팀워크를 만들고 예, 이런 환경, 이런 흐름을 만들어야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지속력을 갖고 함께 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딱 정리를 하자면 동기부여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 저는 동기부여는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 결과, 그게 무엇이든, 직급이어도 좋고, 변화여도 좋고, 내 몸에 대한 결과, 변화, 내 몸에 대한 변화는 결과잖아요? 이 몸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보여주는 게 한 사람들에게, 한 그룹에, 한 조직에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와주는 모든 분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실적, 어떠한 결과를 내든지, 모든 거를 일단 쌓여야 돼요. 실적이든 결과든 무조건 쌓여야 됩니다. 변화부터 시작해서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그렇고 이 모든 것을 결과를 냈을 때야만이 비로소 이 종합적인 동기부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클로징 하겠습니다. 5월에 저는 이거를 뭘 적으려고 하다가 적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적는 거, 이 중간에 있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로 적어주세요. 5월에 나는 무엇을 간다. PM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댓글에다가 5월 나는 무엇을 간다. 그 무엇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제 공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월에 어디 간다라고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장님? 네, 네, 맞습니다. 5월에 네, 나는 예, 반드시 아이엠엔 간다. 아이엠엔. 예, 오늘 동기부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기부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 그리고 하고 싶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다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으셨죠, 사장님들? 네, 동기부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오늘 강의에 대해서, 어, 그, 꼭 한마디 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나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받았는지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 계시죠? 네, 손 드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동기부여를 받았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오, 레스피치.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 아무도 안 예, 예. 들어가겠습니다. 세사님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정기호 사님 전화 왔는데 끊었어요. 아, 제가 원래 이제 백망장자 스쿨은 정기호 사님이 앉아 듣고 저는 저기 마당에 나가서 맨발 걷기 하면서 이제 집중해서 듣거든요. 근데 오늘 정기호 사님이 안 계셔서 정기호 사님 자리에 앉아서 이제 메모하면서 들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박소진 사장님께서 이제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제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 이제 이걸 이야기하실 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약간 그 외적 동기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나는 어떤 게 동기부여가 내가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이 저한테 동기부여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듣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또 스스로에게 자뻑해서 너는 뭐 신놈이야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또 파트너의 눈빛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면서 저는 이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적 동기부여, 내적 동기부여를 이렇게 분간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오늘 박소연 사장님께서 이렇게 외적 동기부여, 내적 동기부여를 좀 분류를 해줘서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뭐 어려운 이야기, 뭐 어려운 이야기인데 쉽게 잘 풀어주셔서 결국은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이제 힘을 어디서 외부에서 받느냐, 내부에서 받느냐. 어떤 사람들은 내부에서 받을 분도 있을 거고, 근데 박선생 사장님께서 내부에 받는 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이거다. 그래도 이런 네, 시스템 환경 속에서, 뭐죠? 그 에너지를 받고, 스스로가 정리해서, 스스로가 계속 할 수 있는 이름을 키워라.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선현 사장님께서, 뭐, 원래 똑똑한 줄 알았지만, 굉장히 명쾌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잘 네,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외부 동기는 시작하게 만들고 내부 동기는 끝까지 가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거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이렇게 시작한 것 같거든요. 외부에서 동기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 끝까지 가는 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분 혹시 발표하실 분 계실까요? 동기부여 받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없으셔서 제가 제 눈에 띄는 분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오, 건강사장님. 오, 건강사장님. 이름이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마이크를 켜시면 되는데. 어, 마이크를, 예, 예.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안녕하세요.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그룹 오 박사입니다. 네, 오군강도 되고 이름이 하도 많아서 아,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다단계를 좋아하거든요. 오, 다단계를 뭐 어디가 욕도 많이 먹기도 하지만은 나는 그 사람들 보고 그래요. 니들이 앞을 장래를 모르는구나. 지금 음,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간다. 이제 음. 그런 생각으로 하는데 오늘 또 뭐 식당에서 같이 사장님한테 얘기 좀 했는데 이게 또 안돼 거짓말 쳤네. 8시에 얘기 한번 두십시오. 그러고 전화번호 빼고 딱 카톡으로 초청하려 했더니 그 양반 카톡이 안 뜨네 여기에 지금. 예. 근데 우리 박서인 사장님 진짜 아주 똑똑하신 분 또 우리 그룹장으로 모시고 있고 음, 또 저한테는 또 김다로 사장님 음. 인생을 PM에다 걸겠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전문적으로 붙으셨고요. 우리 양옥화 사장님하고 저하고 오케이 됐다 이제 한번 해보자 딱 하는데 아직은 조금 인연이 좀 덜 됐는가 봐요. 몇 사람들 대화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바로 지금 오토십은 못 만들었고요. 저는 이제 일반 오토십보다는 이게 사업자 오토십을 만들려고 음, 조금 무리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가서 음, 얘기를 아예 만나면은 전단지를 주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속으로 그러겠죠. 저 미친놈. 앞에서는 뭐 하겠다고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면서 다 도망가 버리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언젠가 지가 나하고 같이 손잡을 파트너들은 생기는 거니까. 그, 네. 예, 너무 또 오해 말했는데 항상 이게 뭐냐면 상대방한테 내가 그 사람 돈을 빼먹는 게 아니고 도와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라 상대방이 음, 나보고 미친놈 하더라도 나는 기분이 좋거든요. 네가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너를 키워주고 싶었는데 네가 안 들어온 거다. 이런 오,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박소진 사장님 동기부여 진짜 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많이 좀 키워주십시오, 박선희 사장님. 오, 아, 예, 감사합니다. 네.